반갑습니다. 울팍입니다. 오늘은 지금 치킨을 주문해놔서 진짜 빨리 해야 됩니다. 일단 먼저 그냥 순서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자. 오뚜기가 뭔 말이냐면 이거 저번에 오뚜기 나갔었잖아요. 41만 5천 원에 종가 베팅. 근데 어저께 뭐야? 지금 튀었네? 아니구나. 놀래라. 아이씨. 분봉 일봉이었구나. 분봉인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어쨌든 어저께 튀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 오뚜기 얘기하는 거예요. 41만 4,500원에서 어저께 고점이 44만 4천원. 그래서 계산하면 한 7% 정도 됩니다. 나이백 어저께 올렸던 거. 최소한 3만원 간다고 어저께 얘기했습니다. 어저께 영상에도 나올 거예요. 직전 영상을 한번 보세요. 3만원 찍어야지. 적어도. 그랬는데 오늘 3만 3천까지 찍었습니다. 삐아는 제가 요게 계산해 본 게 뭐냐면 현가 지지시 관추라고 했는데 그때가 11,400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어저께 고점이었을 때가 12,180원. 그래서 계산해 본 겁니다. 노브랜드 어저께 매매하던 거 오늘 상한가 거의 상한가 부근까지 갔어요. 노브랜드 나이백 3만 찍었다고 고점은 놓쳤지만 다시 먹습니다. 에너비스 에너비스 오늘 밑에 다시 죽었거든요. 이거 오늘 종가 베팅 넣으려고 했는데 보통 에너비스가 갈 때는 장이 좀 안 좋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지수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내일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해갖고 일부러 이제 종가에 추천을 안 하고 저만 그냥 종가 베팅을 했거든요. 근데 오르더라고요. 지금 NXT에서 노브랜드 3만이라고 했어 아니었어? 3만원 찍자 했제. 3만 일신석재 모비스 동서장거 KL렛 일단은 이걸 넣고 KL렛 한 1% 정도 빠졌네. 일신석재 일신석재 오늘 올랐어야 되는데. 적어도 여기 이상 2000 이상에서는 끝내줬어야 되는데. 엠백스 SM 백셀 오늘 상한가에 거의 한 90% 상한가에 다 털었습니다. SM 백셀 상한가에 90% 털었습니다. 90%가 아니라 상한가에 90% 털고 나머지 10% 여기 털고. 근데 이제 캡처는 상한가 때 못 찍은 거예요. SM 백셀이 몇 프로지?
3435 120%네요. 오늘 고점이 딱 120%네. SM백셀 120%. 딱 첫상 가기 전날 종가 베팅으로 추천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날부터 이렇게 먹은 거죠. 그랬고, SM백셀 뱅크웨어 글로벌, 이것도 어저께 상한가 먹었던 거. 지수가 떡락하는데 제 풋옵션이 이때까지는 안 오르더라고요. 잘 생각보다. SMB셀 여기 찍고 빠진 거 보여드리려고 캡처. 여기 로킷 헬스케어, 이것도 이 부근 찍고 빠지는 거. 에어레인 폭망인데 동사장이 너무 말이 없길래 실성했나 싶어. 아니, 실성이 아니라 너무 뭐라 그러지, 마음을 다쳤다를 뭐라 그러지, 실현, 실망, 아연실색, 뭐 어쨌든 마음을 너무 다친 것 같아서 그냥 자극적인 말 안 썼어요. SM은 이제 제가 다른 계좌로 샀거든요. 이 평단이 있었으니까 여기서 이제 다시 사기엔 좀 그래서. 근데 다른 계좌로 한 10 몇 프로인가 먹었던 것 같아요. 환율이 왜 오르는지 몰라. 이거 아시는 분 댓글 좀 달아주세요. 환율이 왜 올랐는지. 아, 이 두 게임만 맞췄으면은 10,000원이 1,000,000원이 되는 기적인데. 허허이. 이렇게 저렇게 오늘은 장이 안 좋아서 쭉쭉 넘어갑니다. 그 어저께 영상에서 얘기했나? 지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수, 제가 생각한 것보다 오늘 좀 많이 빠졌거든요. 어딨어 이씨. 아, 이러면 늦어지는데. 빨리빨리. 벌써 10분이야. 10분? 15분 안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뭐야, 이거 오늘이잖아. 아이씨, 어디를 보고 있는 거였어. 어쩐지 뭔가 이상하다 했네. 왜 수요일이야? 이건가? 왜 안 나와? 그러고 보니까 오늘 대북주도 별로 안 올랐네요. 보통 지수 빠지면은 일전에는 저 뭐야, 바이오주가 올랐으니까 지수가 빠질 때 원래 바이오주나 뭐 대북주 이런 것들이 좀 움직이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안 올랐네.
아씨 못 찾겠다. 뭐 어쨌든 있습니다. 어저께 지수가 어느 정도 빠질 것 같다. 근데 조금 단기적으로 빠지고 반등할 것 같다. 그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갖고 저는 조금 오늘 생각보다 많이 빠져서 월요일 날에는 반등이 나올 거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오늘 종가에 일부러 그 종목 자체는 자리를 만들었는데 아까 말했던 중앙 에너비스 지금 막 팔리고 있는데 종목 자체는 자리를 만들었거든요. 종목 자체는 자리를 만들었는데 지금 막 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반등이 나올 거라고 봐서 조금 더 큰 그림을 봐서는 이게 안 오르고 다른 종목들이 오르기를 조금 희망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추천을 안 했습니다. 근데 저는 매수를 했거든요. 그건 이따 이제 올렸으니까 이제 올라오다 보면 보일 거예요. 어디까지 무자비 여기까지 했고 제주은행 제주은행도 매매를 했습니다. 이것도 한 이때인가? 이때 지나고 이때 언제부터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제주반도체 얘기하면서 아마 제주은행 한두 번 정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매수를 요 부근에 했거든요. 요거 지지 받는 거 확인하고 이때도 한 번 하고 이때도 했나? 뭐 하여간 요렇게 매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오늘 팔았고 제주은행 이때 다 팔았습니다. 제주은행이 오르길래 지수는 빠지고 금리 인하 예정이었는데 혹시 금리 인하 안 하나? 왜냐하면 금리가 높으면은 은행들은 수익이 높잖아요. 금리가 낮으면은 대출 이자에 대한 금리가 적게 들어오니까 은행이 수익이 줄고. 근데 그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 관련으로 오른 것 같아요. 스테이블 코인. 아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으로 오른 거 아니라 아까 네이버 뭐 있던데? 네이버가 업비트 그거 하잖아요. 업비트 인수해갖고 어저께 올랐잖아요. 근데 제주은행이 뭐 관련해서 뭐 하나 봐요. 그래서 오른 것 같아요. 제주은행 뭐씨 얘기는 없고 그냥 올랐다고만 나와. 이거 뭐지? 봐야겠다 나중에. 나중에 한번 봐야겠다. 나이백 33,000에 한번 팔았는데 여기 안 찍혔네. 뭐지? 이때 이게 언제야? 9월 목요일 어저께였네? 어저께 뜬 거니까 수요일 날 추천한 건가 보네. 수요일 날 3개 에너지를 그 동사장 동방꿀이라고 부르던 그 친구가 추천을 해서 초고수 오늘 매매를 했습니다. 원래 저거 올렸을 때 괜찮다 싶었는데 근데 동방꿀이라서 그 그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차트를 보는 눈보다 동방꿀을 더 신뢰한 거죠. 그래서 신뢰했다고 표현해야 되나? 뭐 어쨌든 그래서 아 동방꿀은 무서우니까 피하자 해갖고 매매 안 했는데 튀더라고요. 하루 버텼으면 오늘 튀는 건데 뭐 어쨌든 요 구간이죠. 거의 이 정도의 추천을 했으니까 요 구간을 놓치고 요 구간에서 상 개념이죠. 대화제약도 오늘 조금 올라서 남아있던 거 팔았고 노브랜드 노브랜드 6,060원인가? 6,160원이 상한가인데 거의 상한가 가까이 갔어요. 3개 에너지 솔루션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고점 놓치고, 아 여기서 사서 한 번 더 팔았으면 되는데 어쨌든 놓치고 여기 사서 여기서 팔고. 풋 400%, 그 저번에 풋 100% 있던 거 400%가 돼갖고 매도를 쳤습니다. 거의 다 팔았어요. 그리고 오늘 콜옵션을 샀는데 콜옵션이 한 15% 정도 수익 구간이 됐습니다. 아이빔 테크놀로지. 요것도 여기 걸어놨어 갖고 좀 여기서 많이 팔렸어요. 풋이 100%짜리가 있고 400%짜리가 있는데 400%짜리 하나만 청산을 했습니다. 아이빔 테크놀로지. 아까 여기서 많이 팔려갖고 나머지 여기서 털고 여기서 다시 왕창 사서 먹는 모습입니다. 100%짜리도 지금 팔리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걸어뒀는데 이게 물량이 없어서 품절주처럼 움직여갖고 잘 안 가더라고요. 100%짜리가 어저께 올렸던 100%짜리랑 저 400%는 다른 거거든요. 근데 100%짜리가 거의 변동이 잘 없어서 안 가다가 그게 250인가? 그때 막 걸어놨는데 팔렸어요. 노브랜드 뭐랑 그림이 비슷? 여기 있구나. 이제 제가 올렸던 거 삼성전자 풋 100%. 근데 삼성전자 풋 100%도 요것도 100% 어저께 100%였잖아요. 근데 오늘 삼성전자가 많이 빠졌으면은 적어도 200% 150% 정도는 가야 되는데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냥 그대로 100%예요. 요거 이제 제가 어저께 그렸던 그림. 저는 이제 단기 반등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사실 비슷해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요거는 조금 완만하게 빠지는 거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거에 비해서 오늘은 조금 급하게 빠진 개념이죠. 근데 저는 오히려 급하게 빠지고 다시 반등이 나올 걸,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걸 생각했는데 조금 혼합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막 정확히 미래를 완벽하게 맞출 수는 없으니까 그림은 일단 빠지는 거는 예상은 했는데, 근데 이제 저는 조금 약간 완만하게 빠지되 한 2, 3일 정도 조정을 줘서 빠지고 바로 이제 반등이 나오는 걸 예상했는데 지금은 요 그림에 좀 가깝지 않을까? 월요일날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생각보다 많이 빠져서 오늘. 비슷해. 어, 미래에서 왔다는 건가? 20분 넘어가네. 안 되는데. 요거 이제 이걸 말씀드릴 건데 제가 전일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그 유사투자 자문업에 대해서 지금 갱신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일단 유사투자 자문업을 하면은 그거는 먼저 알아두셔야 돼요. 지금처럼 제가 리딩을 못해요. 지금 제가 돈을 받지 않고 리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대화도 하고 소통도 하고 하는 건데 유사투자 자문업을 하면은 일방적으로밖에 못합니다. 제가 어떤 가격에 매수, 뭐 얼마 정도의 매도 구간, 목표가 얼마 정도 이렇게 적어 놓으면은 그게 끝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그 어떻게 설명해야 돼?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리하잖아요. 뭔가 더 자세히 설명해주고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걸 막아놨어요. 법이 그래요. 뭐 이걸 단체로 어디다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그 막 불법적으로 이상하게 리딩하는 사람들 때문에 법을 그렇게 만든 것 같은데 법이 실질적으로 정말 탁상공론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서는 쓸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어쨌든 그건 알아두셔야 돼. 제가 리딩을 만약에 하게 되면 앞으로 기존의 방식대로는 못합니다. 소통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매수가 매도가 그 정도만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이 종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 그거를 이제 제가 일방적으로만 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저한테 따로 물어보셔도 제가 답해드릴 수도 없고
1대1 소통도 안 되고, 소통이 아니라 1대1 그 매매에 대해서 뭐 언급하고 이런 것도 안 되고 안 됩니다. 어쨌든 17740 걸어뒀는데 17730에서 빠지네. 빡치네.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면은, 제가 이제 유사투자 자문업을 10년 전에 땄어요. 10년 전에 따서 뭐 그때는 제가 그때도 막 1000명 밴드방에도 있었고 밴드방에서 리딩도 하고, 제가 방장으로 리딩한 건 아니지만 초빙 돼서 거기서도 리딩을 하고 그때도 수익이 잘 났어 갖고 어떻게 우연히. 그리고 막 그런 리딩할 기회들도 있었고 유튜브도 뭐 그 시점 언제쯤부터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걸 하려면 유사투자 자문업을 따야 된다 그래갖고 그때 신청을 한 거거든요. 뭐 딱히 돈을 받고 리딩을 할 생각은 없었고. 그래서 만들어 놨는데 매해 돈은 계속 나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업자가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근데 한 10년 유지했는데 거의 실질적으로 리딩을 한 건 1년 정도? 그 유료로 리딩을 한 건 1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돈만 생돈만 계속 나가고 있었던 거죠. 따지고 보면. 근데 뭐 그래서 뭐 리딩 안 하고 있으니까 그냥 뭐 조금 흐지부지하게 뭐 이렇게 그 관련된 거를 잘 알아보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올해가 만료더라고요. 그 기간이. 원래 이게 갱신하는 식이 아니었는데, 요 아까 말했던 유사투자 자문업 법이 바뀌면서 아까 이상한 식으로 바뀌었잖아요. 뭐 소통을 못하니까 매수 매도 이런 것만 알려줘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바뀌면서 갱신 제도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갱신하려고 해도 거의 뭐 한 4, 50만 원? 돈 1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들어가는데, 문제는 들어가는 거는 좋은데 그러려면 뭐 제가 어쨌든 무료로 계속 리딩을 하는데 계속 돈을 지출해 가면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의미도 없고 뭐 제가 그렇다고 유튜브에서 수익 나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도 구독자도 얼마 안 되고 늘릴 생각도 별로 없고 제가 스타일상. 그래서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리고 갱신이라도 해놓을까 일단. 주변에서 계속 해놓으라는 얘기가 많아서 협회장님도 일단은 갱신하는 게 낫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갖고 갱신하려고 했더니, 제가 만료가 11월 중순인데, 근데 어떤 교육을 들어야 돼요. 유사투자 자문업 관련 교육을. 그게 10월 23일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꽉 찼어. 수강이 사람이 꽉 찼어요. 수강을 못해. 그 다음 회차가 언제냐? 이게 끝나고 해요. 만기가 지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쨌든 갱신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유사투자 자문하고 금감원에 전화를 어저께부터 했는데 안 받다가, 그저께부터 했는데 이틀 동안 안 받다가 오늘 통화가 됐어요. 됐더니 갱신을 만료 한 달 전에 해야 되는데, 애초에 갱신 자체를 제가 만기가 11월 10 뭐 중순이면은 10월 중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수업 자체가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이미 저는 못 하는 거예요. 갱신 자체가 불가능해. 만약에 이게 사람이 꽉 찬 게 아니더라도 저는 이제 갱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폐지해야 되냐고 물었더니 그냥 신규로 하래요. 이럴 경우 갱신만 못 하는 거고, 원래 신규로 이제 유사투자 자문업을 신청하면 뭐 5개월에서 6개월 걸린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걸리는데 기존 사업자들은 그냥 바로바로 승인을 내준대요. 그러니까 뭐 일종의 갱신이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저는 일단은 당장은 리딩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왜냐면은 그냥 뭐 제 매매를 잘 하고 있는데, 이게 뭐 굳이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리딩을 해야 하나? 그거에 대해서 내가 버는 거에 대해서 보다 수익이 높나? 이런 것도 따져가면은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생각을 했는데, 근데 리딩을 하게 된 것 중에 하나는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자택에서 혼자 매매를 하는데, 이게 부모님들이 조금 계신 시점에서 봤을 때 이게 얘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뭐 돈을 번 건 알지만 많이 돈을 어느 정도 좀 많이 버는 것도 알지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매매하는 걸 제대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매매하는지 모르시니까 그냥 뭐 컴퓨터 게임이나 하나? 그런 정도의 생각으로 사고를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식을 아직도 신뢰하지 않으시고, 어머니는 좀 신뢰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계속 몇 번 얘기했다가 이번에 삼전도 또 오르는 거 보고 뭐 저더러 계좌를 만들어 달라고 막 말씀을 하셨었는데, 뭐 언제는 어쨌든 아버지가 아버지 명의로 계좌도 만들어 놓고 뭐 하긴 했는데, 뭐 어쨌든 중요한 건 어 그래서 그 나이 또래 분들이 보시기에, 그러니까 친구분들이나 어머니 부모님 친구분들이나 그 나이 또래 분들이 보시기에, 아 이게 그냥 혼자 매매하는 건 그렇다, 그러면은 뭔가 리딩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것처럼 보이면은 그게 멀리 봤을 때 결혼하는데도 뭔가 조금 도움이 된다,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리딩한 것도 있었는데, 뭐 어쨌든 저쨌든 그래서 어쨌든 사업자를 계속 유지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서는 딱히 리딩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만료가 돼서, 중요한 거는 만료가 되면 저는 불법적인 어떤 것을, 조금이라도 불법에 뭔가 연계가 돼 있는 것은 할 생각이 추호도 없어요. 왜냐면 그럴 리스크를 감내하고 제가 얻을 수익이 없거든요. 그냥 저는 매매를 하는 게 더 수익이 크니까. 그래서 그럴 게 없는데, 근데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유튜브로 이렇게 올리는 거나 뭐 이 단톡방을 유지를 하는 것 자체도 안 돼요. 유사투자 자문업이 없으면, 무료 수임을 안 받으면은 상관이 없는 걸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자문업까지 없어지면은 저는 이게 불법의 리스크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아예 다 폐지를 할 거예요. 그냥 유튜브도, 원래 다른 유튜브도 있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거. 다른 유튜브를 하거나 아니면 뭐 안 하면 그만인 거고, 이 방도 아마 없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건, 만약에 이제 리딩을 받으시겠다는 분들이 있으면은 갱신을 해서 이 방도 유지를 하고, 뭐 아마 근데 이 방도 조금 달라지겠죠. 만약에 유료로 제가 리딩을 하게 되면은 뭔가 유료를 받는 분들과는 소통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조금 달라지긴 할 건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 리딩을 혹시 한다면 받으실 분들이 있는지, 그걸 제가 이렇게 여쭤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받겠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한다고 선택을 했고, 모르겠다는 분들도 있고. 근데 몰라요. 이 분들이 다 받겠다고 해서 무조 받을지 어떨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만약에 리딩을 받으시겠다는 분들이나 아니 방에 계신 분들은 다 오늘 영상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입장이고 제가 어떤 생각에서, 아이씨 치킨, 아이씨 치킨 가지러 가야 되는데, 모르고 배달로 주문 안 해갖고 큰일 났네. 뭐 어쨌든 그래서 그 점을 좀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빠진다. 아이씨 17740 걸었는데 730에서 빠져. 장난하나? 법에 대해서는 뭐 만약에 리딩을 하게 되면 제가 좀 더 자세히, 이런 것이 불법이고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된다, 그런 거는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막 지금 당장에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은 없거든요. 만약에 한다는 사람들이 많으면은, 그럼 리딩 일단 저거를 유지를 할까? 그 생각 때문에, 방 자체도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11월 중순까지가 그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리딩을 한다는 사람이 없었으면은 그거를 갱신을 안 할 거니까, 갱신은 어차피 못 하고 신규로 안 할 거니까 그냥 방조차도 폐쇄를 해야지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질문을 한 거다. 만약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리딩을 하게 되면 뭐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게 있지만 법이 조금 바뀌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다 새로운 법에 맞춰서 규정을 바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기존에 리딩을 할 때는 소통을 어느 정도 했는데 원래도 소통이 불법이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조금 더 심화돼서 아예 뭐 소통하는 게 걸리면 형사처벌도 가능하고 바로 이 유사투자 자문업에 대해서는 폐지 조치를 내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된단 말이에요. 이걸 보시면 나오는데 105곳 직권 말소 1942곳을 나 전수 조사 안 받았는데? 나 몰래 뭘 조사를 했나? 나에 대해서? 1942곳을 전수조사했다. 105곳이 직권 말소 조치를 당했다. 법령 위반, 폐업, 사유 다수. 만약에 제가 말소가 이제 기간이 지나면 말소가 되겠죠? 말소가 됐는데 무등록으로 영업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무조건 만약에 리딩을 하게 되면은 갱신을 해야 돼요. 갱신이나 뭐 신규가 됐든 유효기간 만료로 신고업자 수 감소. 무자격 투자 조언 피해. 무자격 투자 조언은 유사 투자 자문은 1대1이 안 돼요. 1대1이 안 되고 막 저한테 돈 맡기고 싶다는 분들도 막 가끔 방에 보면 계시는데 유사 투자 자문으로는 그걸 못 합니다. 제가 그래서 예전에 막 꿈이 원래 그 카피 트레이딩 그걸 개발해 갖고 내가 매매하는 걸 다른 사람들 같이 매매하면은 그 어쨌든 그 사람들의 자본을 제가 직접적으로 제 계좌로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투자 자문이나 아니면 뭐 그 전문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되지 않나 했는데 그것도 이제 구체적으로 막아놨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불법이에요. 제가 하면. 제가 하려면은 투자 자문을 따거나 아니면 증권사를 만들어야 돼요. 제가 원래 목표는 증권사를 만드는 거였는데 그거는 이제 너무 귀찮아서 포기하고 투자 자문을 따야 되는데 이것도 조금 막 뭐 공부해야 될 게 많고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거는 전문 자격증 같은 개념이라 뭐 가서 교육도 많이 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유사 투자 자문업을 하는데 이렇다. 이게 기존에 뭐 사기 당하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법이 이렇게 좀 강화돼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근데 실질적으로 소비자들 그러니까 리딩을 받는 사람들은 소통을 못 하게 되면은 오히려 더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정말 기계적으로 이 사라는 가격이 무조건 사고 무조건 매도하고 그러면 되겠지만 그 가격이 안 찍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판단을 사실 개인이 하는 건 맞긴 한데 아무래도 조언을 해주고 이러면 조금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조금 막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쿠콘 아마 전일 영상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불장에 같이 돈 벌어야죠. 이게 제가 영상에서도 꾸준히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사실 리딩을 재개를 하려고 했으면은 그 2심 재판 때 제가 이재명 2심 재판 때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쭉 봐오신 분들은 아실 건데 제가 이재명 2심 재판이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때인가? 아니면 이때인가? 2심 재판이 요 원절이에요. 아닌데? 12월 2월인가? 언젠지 모르겠네. 그, 그 조희대 어쩌고 해서 막 급하게 판결했던 이재명 2심 재판일이 언제였지? 연도와 날짜 정확히 AI가 이런 것까지 다 완벽히 하나?
3월 26일이었구나. 3월 26일. 요쯤이네. 요쯤이라고? 3월 26일. 요쯤? 요쯤인데, 뭐, 어쨌든, 이 시기였단 말이에요. 이 시기에서 조금 더 빠지고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제가 이제 요때부터 계좌가 엄청 상승을 했는데, 그때 제가 이재명주에 몰빵을 했다 그러고, 이재명주로 거의 한 3, 4배? 벌었단 말이에요. 형지 삼형제랑 뭐 이것저것 해갖고. 이때부터 했어야 됐어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 이재명주 이때부터 간다. 몰빵했을 때부터.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시점부터 불장이라.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잘못됐어요. 바닥에 있을 때 오를 걸 생각해야 되는데, 오르고 나서, 아, 불장이다. 이렇게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은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 얘기를 했다고 해서 이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쿠콘 47400이 걸어뒀는데 체결이 안 됐어요. 근데 여기 찍고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47400, 48400 이렇게 여기 마지막으로 걸어놨거든요. 근데 47400 찍은 것도 체결이 안 됐어. 가격은 예전에 얼마였지? 30만 원이었나? 한 달에? 그래서 뭐 1년 하면은 300? 왜냐면은 두 달, 그러니까 360인데 60을 제외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아, 근데 지금 모르겠어요. 그런 거는 사람 인원수가 많으면은 조금 가격을 줄일 거고, 아니면은 그대로 할 거고, 근데 가격을 올리는 게, 가격도 아직 정확히는 생각도 안 해봤습니다. 그냥 뭐 더 올려야 되나? 물가가 올랐으니까 그런 생각도 있는데, 원래 30도 그때 할인한 가격이었거든요. 원래 50 받겠다고 하고, 주식 리딩은 해서는 다르고. 요게 이제 해선입니다. 아, 동양은 상한가 먹었습니다. 요때 말할 때 샀어요. 지수 돌려라 돌려라, 요때부터, 요거 직전부터 이제 뭐야,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16% 정도 됩니다. 요때가 언제냐면 2시 23분, 2시 23분 여기쯤이죠. 23분 여기쯤인가? 여기쯤인데 지금 요때부터 매수를 했어요, 제가. 콜옵션을. 그래서 요만큼 수익이었다. 근데 아직 팔진 않았다. 왜냐면 저는 월요일날 반등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쭉쭉 내려서, 뭐야 이 관종은. 아, 오늘 종배들은 그냥 넘길게요. 컷을 짧게 했다는 거는 리스크가 있다는 거고, 지수 상황이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컷 짧게 보고. 무슨 기간을 말하는 거지? 중앙 에너비스 보면은 매수를 했죠, 제가 종가에. 그러니까 이때 종배에다 넣으려고 했는데, 똑같이 종배 컷 짧게 해갖고 넣으려고 했는데, 아니, 중앙 에너비스는 컷 짧게는 안 넣어도 되는데, 근데 어쨌든 안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요일날 반등이 나올 걸 생각을 해서, 중앙 에너비스가 약간 지수가 안 좋을 때 가는 종목이어서. 다시 빠지네. 그래서 그랬다.
네, 여기까지 했습니다. 뭐 영상은 조금 천천히 올릴 거예요. 이거 막 만들고 지금 일단 치킨 받으러 가야 되고. 40분이나 걸렸네. 치킨 다 식었겠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뿅.